현재 관련 종목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10종목이 안 됩니다. 10종목이 안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종목을 찾는데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하겠고요. 또 이제 국순당, 네오셈, 대교,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킨스 전자, 코리아 서키트, 퀄리터스 반도체, 파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는 CXL 제품군을 좀 개발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킨스, 앞서 말씀드린 오킨스 전자는 DDR5 메모리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바 있던 이런 전력이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L 2.0 디램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오셈이. 그래서 네오셈 주가가 아마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투자 전략 전문가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간 국제금융 중요 이슈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요. 또 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생성형 AI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에 이어서 또 이 CXL까지 반도체 관심이 점차 확산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에도 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AI 사이클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린 바 있고요. 또 이 HBM 이후로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또 이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CXL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관련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도 좀 알아보면서 이 투자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울러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BOJ,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코멘트 여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12월 19일이고 지금 아직 국내 증시 장 마감을 하지 않은 시간인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합 수준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내일장 어떤 장 마감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식들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또 시장의 방향성, 외국인 수급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11월 근원 PCE 추가 하락 여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최근 월가에서는 산타랠리, 미국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낙관적이지 않느냐라는 경계성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연준의 주요 인사들 또한 이런 기대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또 매파적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는 산타랠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김 빠진 맥주 같은 그런 조금은 뭐 2% 부족한 그런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종목에 따라서 조금 이제 체감 온도가 달라지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가바닥과 진바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기억이 나요. 무엇이냐면은, 시장 수익률, 시장을 따라가는 수익을 만약 원한다면, 시장 수익률 정도의 수익을 따라간다. 네,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레버리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또 코덱스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잠깐 레버리지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인데요. 11월 달서부터 해서 12월까지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고, 또 뭐 1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매수의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좀 노려보고 계셨다라면 14,500원 가격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매수도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런 가격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하셨다면 현재 시장 대비 견조한 수익을 좀 보고 계실 수 있다. 15%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실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주식 계좌를 운영하실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주식 투자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은 안정적인, 그래도 보다 좀 안정적인 계좌 운영을 신경 쓰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줄 때는 항상 좀 레버리지 ETF에 관심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현재 기관 외국인 이런 수급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내년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국내 증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17,000원 위로 해서 저 7월 8월 넘어가는 요 고가 18,000원 부근으로는 좀 저항을 소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 저항을 또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좀 힘을 내줘야 됩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등등 해서 시총 사이즈 큰 대형주들이 좀 으쌰으쌰 해서 힘을 내줘야만 지수가 또 2600 넘어서 뭐 2700, 2800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CXL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CXL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 개념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예요. 약자이고, HBM 등, 이 5타네요. HBM 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 라고 정리를 좀 했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C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최첨단 인터페이스다. 이 시장 조사 업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의 그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글로벌 CX의 시장은 2028년도 20조 원 전망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된 거죠.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됐는데, 사실 알고 보면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최초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꽤 됐죠. 2년 전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의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특허 시스템 키프리스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4일에 CMMDC, CMMH, CMMHC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상표를 한 번에
출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또 올해 5월입니다. CXL 2.0 지원하는 128GB CXL D램을 개발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진다라는 것이죠. 방대한 데이터, D램의 한계를 극복할 카드로 CXL을 꼽고 있다. 그러니까 점차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용량 CXL D램 적용을 하게 되면 메인 D램과 더불어서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10배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할 수 있다.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XL이 주목받는 이유. 근데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2021년에 했지만, 사용처가 이제 아직 그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21년에 개발에 성공을 했고, 또 그 다음에 2022년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 이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응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고, 아직 가장 최근이에요. 이제 17일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인텔이 14일 현지 시간으로 14일입니다. AI 성능이 향상된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죠. 서버용 CPU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5세대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컴퓨팅 규격 PCLE로 불리는데요. 기존 컴퓨팅 규격으로는 한계에 봉착이 되었다라는 부분 제가 이제 코멘트 텍스트로 이제 적어놨는데, 이 프로세서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5세대 이 프로세서가 데이터 센터 속 서버 안에서 각종 정보를 연산하는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텔은 이번 신규 칩부터 CXL 규격이 적용 가능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텔 측이 일부 5세대 칩은 CXL 타입 3 워크플로우를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세계 서버용 CPU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이제 본격적인 CXL 규격 적용을 시사하게 되면서 이제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XL이 이제 주목을 받고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XL이 반도체 업계 내에서는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으로 떠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또 이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AI용 데이터는 이 챗 GPT부터 해서 획기적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폭증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 연산이 기존 컴퓨팅 규격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CPU 그리고 이제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이 CPU, GPU의 연산을 돕는 이 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원하는 용량만큼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또 연산 장치들이 이 통신 연산 장치들의 통신 방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AI 시대의 정보 저장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CXL의 핵심 가치는 확장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장성.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뭐 서버에 필요한 D램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각종 연상 장치의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통신 규약을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전력 효율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용 절감의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요 CXL 개발 과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CXL 개발을 보시면 2021년도에 2021년 5월에 업계 최초로 CXL 기술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개를 했고, 또 2022년 5월 512 기가바이트 CXL D램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올해입니다. 바로 2023년 5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업계 최초로 CXL 2.0 지원하는 128GB CXL D램 개발을 마쳤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2022년도서부터 해서 이때서부터 사실 이제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이제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품을 지속 개발하면서 대용량 메모리가 요구되는 컴퓨팅 시장에 맞춰 적기에 상용화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의 향후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도체 그 IP 그런 부분들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IP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AI,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5월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요 부분 이제 개발을 성공을 했고, 이제 연내 상용화 양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이제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또 강한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정작 CXL 개발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관련주로 알려진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해서 요 위에 사진이 제가 준비를 좀 했었는데, 요 부분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흐릿하긴 한데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나눠놨는데, 이렇게 CX 2.0 D램 개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고, SK 하이닉스가 좀 특징적입니다. 같이 이제 풀링 시스템 나이아가라 2.0 공개를 했고,
DDR5 기반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DDR5 기반 CXL D램 개발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테크윙을 말씀을 드릴 때 테크윙의 투자 포인트는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수혜주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종목에는 이제 테크윙이 빠져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관련 종목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이 10종목이 안 됩니다. 10종목이 안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종목을 찾는데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사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이. CXL 2.0 D램 요 부분이 기존 CXL 개발한 거에서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23년. 여기 이제 메모리 풀링 기능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링이 뭐냐? 이 풀링이 무엇이냐? 서버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묶어서 여러 개 이렇게 묶어서 풀로 만들고 여러 호스트가 풀에서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각각 CPU에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 풀링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유유 상태가 없이 노는 메모리 없이 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객이 이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면 2.0 메모리 풀링 이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면 보다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절감한 운영비를 서버의 메모리에 재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점차 좀 확대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진 종목들이 이제 10종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하겠고요. 또 이제 국순당, 네오셈, 대교,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킨스전자, 코리아 서키트, 퀄리터스 반도체, 파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인포맥스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하면 국순당, 대교 이런 종목이 CXL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는 게 참 재미있죠. 국순당 뭐예요? 막걸리 회사잖아요. 근데 자회사 지엔텍 벤처 투자를 통해서 CXL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네시아에 투자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순당하고 또 관계사 대교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파네시아에 투자를 한 바가 있는 대교가 관련주로 좀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지금 현재도 이제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보자분들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큰 강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바다다라고 그러면 그냥 믿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속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것이니까는 뭐 크게 신경 써서 들으실 내용은 아니지만 종목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니까는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네오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백발백중 시간에 이제 IP 기업으로 반도체 IP 기업으로 세 번 이상 세 번 정도 매수 관심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현재 그 실적 면에서는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는 종목은 아니고 추후 향후 내년에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이제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비슷한 종목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원래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이 이제 IP 기업이에요. IP 기업인데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래서 인터커넥트 반도체 설계 기술과 초미세 반도체 공정 설계 및 검증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업 분석을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다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본적인 분석으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나마 실적이나 이제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키슨 전자가 그나마 조금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판에서는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원래 이제 기판하면 이제 대덕전자, 심텍 뭐 등등 대표적인 종목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이름을 올려놨어요. 이름을 올린 이유가 코리아 서키트는 CXL 제품군을 좀 개발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오킨슨 전자는 DDR5 메모리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바 있던 이런 전력이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L 2.0 디램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오셈이. 그래서 네오셈 주가가 아마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요 보여드리는 종목 순서는 오늘 19일 이제 장중 거래량 순으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거래량 순으로 제가 이제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장중에도 25% 급등하는 시세를 보였고 단기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급등하는 단기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과연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의 이제 보시면 EPS가 마이너스예요. EPS가 마이너스다 보면은 PER이 잡히지 않겠죠.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사 비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시총 사이즈,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여기서 지금 이 가격에서 장기 투자, 묻어두는 투자를 진행한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매출액은 잡히고 있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이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기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기술적인 기준. 그러니까 손절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마이너스 5% 되면은 손절한다. 마이너스 10%면 손절한다. 이렇게 단순 무식한 것이 기술적인 대응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급이라든지 또 추세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뭐 매도 신호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보유의 구간이 되겠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신규로 CXL 근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CXL 쪽만 포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온디바이스 AI 오를 때도 같이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들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뉴스 플로워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면서 보유자분들은 아직은 보유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21선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가격을 중요하게 봅니다. 신규 상장한 당시에 시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고요. 이런 변곡이 되는 가격들. 그래서 21선 지지 눌림목이 나온 것이 아니고 22,000원 가격에서 지지 눌림목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씁니다. 눌림목 만들고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21선과 2기역을 지금 벌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21선과 2기역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벌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이격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100%는 없지만 이것은 100%입니다. 이동평균선과 가격은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를 무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격이 벌어졌을 땐 기다리고 이격이 좁아졌을 땐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현재 이제 고점 돌파를 이뤄내는 가격 구간이 27,000원 이후 3만원 가격 구간에서 지금 전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해 간 흐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격 조정,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 조정을 받아서 만약 이제 3만원 부근으로 내려온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 눌림목을 만드는지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은 또 좋은 기회를 또 잡으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오셈은 지금 투자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고를 받은 상태이고 이격이 퀄리타스 반도체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벌려놓은 상황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한가를 갔었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급등 상한가는 앞전 7월 달에 고점을 관통하는 상한가 캔들이었고 거래량도 굉장히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는 뭐죠? 여기에 이제 거래에 동참한 분들이 익절하고 손절하는 그런 거래량, 그런 가격 흐름이다 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참여자들이 수익 실현을 미루고 보유를 하기 위해선 이 가격 6,000원 가격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하시는 투자자님들이 내가 네오샘을 4,000원, 뭐 4,500원, 5,000원에 매수를 했다. 매수를 했다. 언제 수익 실현을 하시겠어요? 언제 수익 실현을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뭐 10% 올라가면은 수익 매도 하시겠어요? 15% 올라가면 수익 매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준 잡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기준을 잡으면 팔고 나서 후회하고 사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죠. 6,000원 이 상한가 6,000원 이하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팔아야 되나? 그런 아마 심리적 자극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무너지면 안 되는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되고 또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내려와 조정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받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조정받는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바닥 지지선을 만들어 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눈치가 좀 좋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때가 요때예요. 요때 확인하고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렸고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눌림목 줄 때, 조정 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매수 의견을 드렸고 좀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따라가는 거 아니죠? 당연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고점 부분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목들 보통 대부분 이제 급등을 하면서 고점 영역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 영역에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겨 놓든가 이런 센스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매수는 여전히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급락 시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SG발 매도 폭탄이 좀 떨어졌던 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거래량도 많이 섞이는 했는데 매도로 이제 급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백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막은 조금 더 이제 찾아봐야 하겠지만 요 앞으로의 오킨스 전자의 주가 대응은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현재 이제 7,000원 가격 부근에서부터 5,000원 가격 구간이 향후 주가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도 뭐 CXL 개발 이런 소식들 근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확인된 바는 없고 파도 같은 경우에는 뻥튀기 상장으로 이제 논란이 됐었던 종목이죠. 뻥튀기 상장으로 급락 영향 주가 흐름을 보였고 현재는 옆으로 가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잘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당시 이제 급락했고 외바닥 반등, 이중바닥 만들고 지금 21선 위로 올라타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인 기준을 잡고서 대응을 해야만 좀 수월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 대응에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매수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주가가 오르면 이거 어디서 팔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고, 주가가 또 빠지면 이거 손절해요? 손절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초보자분들은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경험이 없고 기준이 아직 없으시겠지만 이제 그런 공부하고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고 배우셔야 된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주식 투자하시기에는 현재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손당, 대교 이런 종목들은 CXL 관련으로 보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SK하이닉스도 CXL 관련된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종목, SK하이닉스 향 종목 해가지고 점차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DDR4에서 5로 전환신 수혜가 예상된다 해서 말씀드렸던 테크윙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크윙도 일부 이제 차익 실현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으면 조정 시에 또 재매수 추세가 추세 추종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추세가 우상향 되는 동안은 흔들리지 마시고 좀 계속 매수 관심을 가져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19일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종목 하나하나 차트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